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MBU 시작합니다. 연일 시장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요. 조심조심 살얼음 판을 갑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 변동성 있었고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20, 0.9%니까 좀 흔들리는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 하락에 따른 신재생이나 이런 쪽의 정유주들 하락, 반면에 2차 전지나 바이오주들의 또 약진이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는 박주근 대표님이 기업 이야기 항상 해주시는데요. 또 관심 있는 최근에 매각 과정이 진행 중인 일진 머티리얼스 살펴볼 거고요. 유강희의 이프,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이슈들을 미리 보는 시간이죠.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도 차세대 먹거리로 가고 있대요. 관련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MBU 시작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LG 엔솔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좀 흔들리긴 했는데요. 다시 좀 정상화되는 분위기이고요. 성장이 거의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그 가운데 동박 분야 세계 점유율 2위 일진 머티리얼스가 지금 인수전에 들어갔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어떤 기업인가? 역사를 한번 봐야죠. 원래 일진그룹 계열사고요. 네. 일진그룹이 원래 금속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작은 78년도에 그 R&D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박 사업인데 이 명칭으로는 일렉트로포일입니다. 원래 사용의 메인은 PCB 기판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2차 전지용 소재로 뜨면서 이게 뜬 건데 그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사업이 미약했죠. 실제 시작은 8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전북 익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법인 설립 이름은 덕산금속입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일진 소재 사업으로 상업을 변경한 다음에 2010년도에 현재의 일진 머티리얼스로 상업 변경을 했고 2010년도가 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2차 전지용 동박 사업을 합니다. 동박은 크게 그 PCB, 인쇄 회로 기판용 동박이 ICS라고 하나가 있고요. 이 분야가 원래는 메인이었고 최근에 뜬 것이 바로 배터리용 동박 소재가 바로 I2B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음극재를 싸고 있는 동박을 이제 I2B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2010년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박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마켓시ェ어를 다 가지고 가졌어요. 2009년도만 해도 일본의 후루카와와 니폰 텐카이라는 이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미약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국내 기업들은 한 0.9% 정도였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현재 마켓시ェ어는 SK가 가지고 있는 SK 넥실리스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22%, 그리고 중국의 왓슨과 창춘이 약 40%,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4위입니다. 13%를 들고 그 마켓시ェ어를 가지고 있고 작년 매출은 약 7천억, 6,800억을 했고 영업이익은 한 10% 되거든요. 699억을 기록하고 최근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매각 매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제 핵심 사업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비연관 사업을 매각하거나 이런 게 또 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룹의 캐시카우이고 돈도 잘 벌리는 일진 머티리얼스는 일진그룹은 그러면 왜 매각을 하려는 것일까요? 왜 매각을 해야 될까? 예.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박 사업이라는 게 자전거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업계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문제 때문인데 첫 번째 거 설명을 드리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 1만 톤 생산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한 700억이면 돼요. 근데 이 동박은 한 1,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5월달에 매각이 이슈가 되어서 매각 매물로 나와서 여러 그룹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쑥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 확 떨어졌죠. 이 중에 하나가 이게 추가 인수 비용도 인수 비용이지만
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추가 투자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부담됐던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 일진 머티리얼스도 지금 전체 지분의 54%를 허재명 사장이 대표가 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마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외부적으로 받은 돈이 한 1조 3천억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돈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살아남는데,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 본인의 지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매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룹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일진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두 형제가 사실은 그 일진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가지고 두 형제가 나눠 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인 일진홀딩스 허정석 부회장은 일진파트너스라는 개인 기업을 통해서 일진홀딩스를 25% 지배하면서 나머지 일진전기나 일진다이아몬드 메인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허재명 사장, 동생인 허재명 사장은 일진머티리얼스를 53%를 들고 있으면서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사실 한 그룹이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룹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작년에 이 두 기업이 합치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지배 구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재 구조에서, 저 구조에서 그 허정석 부회장이나 허재명 사장이 내부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피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진머티리얼스를 매각해버리면 하면 5조 원 이런 낮아지니까 내부 거래도 편해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어차피 유상증자를 할 바에야 내 지분도 희석되고 지금 그 주가가 괜찮으니까 지금 매각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스 자체로의 어떤 그 동박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의 M&A 매물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룹이 관심은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내 동박 시장이 이제 배터리는 3사가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동박이라는 게 2차 전지에서 응급 그 활 물질을 싸고 있는 게 이 동박인데, 네.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있고 영업권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박은 2차 전지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장기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앞으로 5년간은 공급자 우위인 시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진머티리얼즈는 시장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SK머티리얼즈는 SK그룹 내에 동박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LG그룹 산하의 LS엠트론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SK넥실리스라고 해서 현재 마켓의 20%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LG그룹 계열사였던 이게 SK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자사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인수를 하지 않을까, LG엔솔을 인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하고는 다른 데 눈을 돌린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의 동박업체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 솔루션 첨단 소재라고 해서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아마 일부 좀 다르게 공고를 받고 있고, 진대재 회장이 네. 레이크 파트너스에서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넥실리스의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스의 주요 공급처는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 구분돼 있어서 요게 시장은 괜찮은데 기술적 노하우 때문에 어차피 각 사가 하나씩은 메인 업체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어서 LG 측에서는 어디를 가져야 될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간 것 같고, 삼성 SDI는 일진머티리얼스를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을 3사가 아닌, 배터리 3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가졌을 때 훨씬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적 비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약간 배터리 3사가 아닌 다른 3사 쪽, 다른 기업 쪽으로 지금 인수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8조 원대 초대형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보통 8조, 1조 이렇게 되면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만 대단히 큰 빅딜인데요. 그러면 M&A 할 때 몸값이 높아지겠는데요? 사실은 그 공시가 네. 지난 24일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시점이 났냐면은 5월 달에 매각 이슈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8만 대로 확 올랐죠.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럴 때 이걸 터뜨린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좀 꼼수지 않나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 공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꼼수가 있는 공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박의 공급세는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와 이 8조 5천억 규모의 공시는 사실 이미 계약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약 갱신, 5% 정도의 계약 갱신 정도의 이슈였는데 이거를 느닷없이 공시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다 아는 거죠. 이 공시는 약간 꼼수가 있는 공시다. 주가가 떨어지고 매각 이슈가 터졌는데 네. 그 매각 당사자인 쪽에서 이런 호재를 터뜨린 것은 이거는 조금 삼성 SDI 측에서 사실은 좀 반론을 했었어요. 네. 이거는 이미 계약 갱신인데 너무 크게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공시를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스 어쨌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그다음에 예상 매각 가격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호가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숏리스트를 발표합니다. 네. 후보 리스트를 이번 주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본입찰에 들어간 게 이제 일정이고요. 현재 예비 입찰에는 롯데케미칼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 하나 들어와 있고 미국의 상호펀드인 베인앤캐피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각가는 현재 허재명 대표의 지분이 53.3%와 네.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 이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한 3조 원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많이 올랐을 때. 근데 현재는 보면 주가 좀 떨어져 가지고 지분 53%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도 한 2조 2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하는 쪽과 매각을 하고자 하는 쪽에 눈높이가 좀 상당 부분 1조 원 정도의 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8월 달 본입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 누가 인수하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인수 후보로 얘기되는 곳들 또 일부는 좀 빠지고 일부는 또 좀 적극적인 곳이 있습니다. 인수 후보자군 좀 얘기해 주세요. 매각 초기만 해도 네. LG화학에서 굉장히 매각 의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LG 에너지 삼성 그 SKO는 그 SK 넥슬리스라는 그 계열사가 있어서 굉장히 네. 안정적 공고를 받는데 LG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LG화학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기 후보작으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롯데케미칼인데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은 현재 양극재 만들고 있고요, 음극재 만들고 있고 불리막 진해질,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4가지인데 이 4개 핵심 소재를 다 하겠다는 포트폴리오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보면 롯데케미칼 한 2조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유력하지 않느냐는 지금 시장에 그 우려가 있는데 다만 롯데케미칼이 아까 그 롯데 첨단 그 솔루스 첨단 소재에 그 스카이레이크가 하고 있는 출자자에 롯데케미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했군요. 했죠. 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또 이것까지 가질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걸림돌이 이제 인수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자전거 경제와 비슷해서 추가 투자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예. 이 부분까지 떠안고 이것을 매수를 할까? 이 2가지가 아마 이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또 효성그룹도 조금 뒤를 발을 뺐다는 거고요. 네. 롯데케미칼이 유력하고 또 미국계 상업펀드 베인캐피탈도 얘기가 되고 네,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서 다시 가지고 있다가 대파는 경우인데 네. 이쪽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 PF에서 사가지고 그 또 2, 3조 정도의 추가 투자 자금을 해서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할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 좀 관심 사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스 주주들은 처음에 매각 이슈가 확 나와서 관심 갖는데 주가는 사실은 부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지분을 팔면 일진 홀딩스가 괜찮나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 과정과 매각 이후에 주가 전망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일진 매트리스가 일진 그룹에 있지만 사실 아까 지배구조에서 봤듯이 일진 홀딩스의 지분이 1.6%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별개의 기부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허재명 사장의 개인 기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일진 그룹으로 엮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일진 머티리얼스의 주가의 흐름은 일진 그룹과는 별개의 흐름을 갈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2차 전지용 동박의 시장은 향후 5년간은 분명히 공급자 위주 시장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SK 넥슬리스는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허재명 대표가 매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여력을 계속 해야 되나 대한 그 의심 때문에 지금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한 10% 영업이 계속 날 거고요.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빨리 잡아서 빠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계속 가능한 얘기인데, 그럼 매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각이 결정이 되면 저는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시장은 분명히 계속 있기 때문에 빠른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면 저는 주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핫이슈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마켓주미는 최근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